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 결정이 났습니다. FOMC 회의 분위기 이제 동결 결정이 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슈와 함께 시장 분위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FOMC 회의 그 이전에 앞서서 일본의 BOJ 회의에서 일단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그들 목표 물가 지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다다를 때까지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 발언 부분, 일단 시장 내 상당 부분 호조세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바로 이어진 미국 FOMC 회의, 일단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옐런 의장이 이야기한 부분, 결국은 연내 금리 인상이 상당 부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나쁜 것이 경제 상황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오히려 열어놓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지금 해봤습니다. 결국은요, 일단 1차적인 불확실성은 분명히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연속 선상에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세 이 부분 다소간에 좀 제한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무조건적인 시장 내 어떤 공격적인 매수 가담보다는 전략적인 본인의 어떤 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시장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FOMC가 금리 동결을 하건 금리 인상을 하건 결국은 옐런 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 바가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제 지표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경제 지표 중에 두 가지죠.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 다소간의 고용 지표가 실질적으로 지난 한 달여간 사실상 조금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 지연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이동을 시켜주면서 시장 다소간에 좀 완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FOMC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결국 시장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면서 다소간에 좀 경계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결국 뚜껑을 벗겨봤더니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고, 다만 금리 동결이라는 카드로 계속 일관되게 나타나면서 언제라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이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제 지표에 모든 사람들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될 예정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배경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전 결국 글로벌 시장, 연내 글로벌 시장 내는 3대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 이슈와 관련된, 금융시장과 관련된 FOMC 이벤트가 그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가 오펙 회의, 이번 9월 26일에서 28일 사이에 비공식 회담이 열리게 되고요. 11월 초에 알제리에서 공식적인 오펙 회의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실물 경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 유가, 과연 그들이 산유량을 동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여부에 촉각 좀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있죠. 정책적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 그리고 방향성의 힌트 내지는 방향성의 색깔이 결정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분 11월 8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3대 이벤트 중 한 가지는 일단 절반 정도는 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해 안에 남아있는 글로벌 3대 이벤트는 아직 확실하게 종료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히려 마음 놓고 시장이 상승하는 쪽에 방향을 잡기보다는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적인 기대 심리를 가지고 연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 속에서 결국 그 기대 심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경제 지표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제 지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은 뭐니 해도 경기 민감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
다소간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매수세보다는 오히려 일정 부분 매수를 해놓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튜닝 정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급 상황에 의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내 그 환매에 대한 압력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만 지금 현재 어떤 그 상승 분위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다만 어제 다행스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 33연속일 순매도 국면에서 결국 펀드 환매가 나타나죠. 오히려 펀드가 한 59억 정도, 뭐 그렇게 큰 금액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만 59억 펀드 환입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 일단은 바닥권에 대한 인식, 오히려 바닥권을 한 2,000포인트 정도로 맞춰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점차 바닥, 하방이 높아가고 있다. 박스권의 하단이 높아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펀드 환매 부분보다는 오히려 펀드 유입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기대를 좀 걸어보면서 수급의 개선 부분,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럼 기관이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 나가느냐. 결국 기관은 외국인과는 조금 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초대형주, 시총 초대형주 쪽보다는 오히려 시총 옐로우칩 쪽에 관심을 상당 부분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시총 대형주는 외국인의 관심, 그리고 시총 중대형주, 소위 말해서 뭐 시총 상위주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은 시총 면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너무나 대형주로만 우리가 그 대응 전략을 만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측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종목에 대한 관심, 집중이 다소간 좀 확산 양상으로 전개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열어놓으시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예의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